학술 출판 하면 뭔가 좀 조용하고 정적인 느낌이 들죠? 근데요, 사실 그 속은 정말 치열한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바로 이 숨겨진 세계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그 깔끔하게 정리된 논문 한 편 있잖아요. 사실 그 뒤에는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정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과정과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요, 엄청난 압박감이랑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이지 않는 노동, 그리고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조용한 외침이 공존하는 그런 세계인 거죠. 자, 지금부터 지식 생산의 가장 앞자리, 그 치열한 현장으로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과연 거기선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출판된 페이지 너머. 논문 한 편이 딱 하고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과연 어떤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통 논문 출판이라고 하면 그냥 글만 잘 쓰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료 심사자를 찾아서 조율해야죠. 엄청 복잡한 양식에 맞춰야죠. 저작권 협상도 해야 하고요. 이 모든 과정이 진짜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압박감 가득한 공장 라인 같다고나 할까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압박이 심한 걸까요? 이 모든 압박은 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이제 그 뿌리,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KCI, 한국학술지 인용색인이라는 시스템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 KCI 등재 자격을 유지하려면요, 모든 학술지가 정말 칼같이 정해진 마감에, 정해진 분량을 무조건 채워야만 해요. 바로 이게 그 엄청난 압박의 시작점인 겁니다. 한 편집위원회의 이 고벽을 들어보면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마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다듬으면 정말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는데도 그냥 개재 불가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자, 바로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속도만 챙기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학문적인 질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래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런 시스템적인 압박이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으로 다가오는지 그 매일매일의 고군분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학계에는요, 그림자 도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식적인 책임은 편집위원회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업무는 편집 간사 딱 한 명에게 다 쏠리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세요. 학술적인 관리부터 심사자 섭외, 최종 결정, 이 공식적인 역할 외에 온갖 잡무, 그러니까 저자랑 연락하고 마감 독촉하고 시스템에 자료 올리는 이 모든 짐을 이제 막 연구를 시작하는 신진 연구자나 대학원생이 혼자서 다 짊어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JMS 같은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됐다고 해서 일이 편해졌냐?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저자나 심사자들을 대신해서 편집간사가 회원가입부터 논문 업로드까지 이걸 다 해줘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결국 기술이 일을 줄여준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종류의 수작업, 새로운 골칫거리를 만들어낸 셈이죠. 여기에 정말 비효율의 끝판왕이라고 할 만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학회마다 전부 제각각인 참고문헌 양식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연구자는 학술지를 바꿀 때마다 논문 전체 양식을 싹 뜯어 고쳐야 하고요. 편집자는 또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해야 해요. 이건 모두가 정말 불필요한 곳에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기존 문제들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요. 여기에 AI라는 거대한 기술적 도전 과제가 등장하면서 오랫동안 묵혀뒀던 저작권 문제를 수면 위로 확 끌어올렸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생성형 AI 있잖아요. 이 AI들이 학술 논문을 아주 귀중한 학습 데이터로 쓰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잠깐만, 그럼 이 논문 데이터의 진짜 주인은 누구지? 라는 질문이 아주 중요해진 겁니다. 저자일까요? 아니면 학회?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이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은 거죠.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그러니까 CC 라이센스라는 걸 좀 알아야 하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보세요. CC 바이는
AI 학습 같은 상업적 이용까지도 오케이 하고 허용하는 거고요. 반면에 CC by NC ND는 상업적 이용은 절대 안 돼, 변경도 안 돼 라고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라이센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논문 데이터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핵심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AI가 이 수많은 논문들을 학습 데이터로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걸까요? 이게 바로 핵심이죠. 이건 어떤 라이센스 정책을 쓰는지, 그리고 저작권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라지는 정말 복잡한 문제입니다. 키스티 김한중 센터장의 이 말을 들어보면요. 아, 이게 AI 문제가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술의 이름만 저작권에서 텍스트 마이닝으로 또 이제는 AI 학습 데이터로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 학술 정보의 소유권과 활용을 둘러싼 이 근본적인 고민은 무려 20년 넘게 계속되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쌓여만 가는 문제들 앞에서 현장의 편집인들은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바로 혼자서는 안 된다.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내놓은 구체적인 해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시스템의 압박, 그리고 기술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더 이상 개별 학회가 혼자서는 버틸 수 없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거의 유일한 해법이 바로 분업과 연대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온 대안이 바로 편집인 협의체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이 협의체가 흩어져 있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중심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 같이 모여서 잼스 같은 디지털 도구 사용 노하우를 공유하고요. 또 모두를 골치 아프게 했던 그 양식을 표준화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림자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AI 시대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만들자는 겁니다. 이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단순히 일 좀 편하게 하자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지식이 정말 효과적이고 또 윤리적으로 만들어지고 공유될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학술 생태계를 만들자는 거죠. 결국 연구자들이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모든 걸 해결해 줄 것만 같았던 최첨단 AI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쩌면 지식의 미래를 창조하고 또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도구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인간적인 가치, 바로 우리들의 연대가 아닐까요?